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깨어있는 마음, 의미와 실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8회를 맞은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일상과 연계되는 마음 공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2018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국내외 석학들이 깨달음의 일상화, 일상의 깨어남을 쟁점으로 다양한 관점과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분리적 자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 크리스 크레겔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 심리학과 교수는 마음챙김 수행에 대한 연구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단기적 건강의 효과에 대한 접근이 주를 이뤘고 이러한 접근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챙김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와 공격성을 평화와 행복의 마음으로 바꾸는 일상적 마음챙김 수행에 대해 발표한 니르베이싱 어거스타대 교수는 마음챙김 4가지 호흡 명상을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한 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던 사례를 소개했고, 궁극에 도달하기 작은 마음에서 큰 마음으로를 발표한 제프리 포 싱가폴 심리치료 상담사 협회 위원은 인간의 마음은 대우주에서 비롯된 소우주라고 주장하고 우주심과 개별심에 대한 과학적인 관점을 소개하며 명상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오영석 교수가 선불교의 수행, 깨달음에 나타난 비선형적 특징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했고, 정혜정 교수가 깨달음의 2차원에 대해 발표하는 등 총 9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마음인문학연구소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마음 공부를 인문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연구해 이론적 배경과 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해외 석학 초청 강연,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 전문가, 기관 단체들과 8년째 교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의 학술대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장진수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우선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2010년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인문학연구소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인문학연구소는 마음에 대한 주제를 핵심 주제로 담고 있는데 인류의 문제가 핵심적으로는 이 마음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마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폭넓은 이해와 그거를 인문학적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심신치유라든지 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융합적 실천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단지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에서 한정돼서 사용하거나 또 종교적인 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서 보존되어 왔던 수행이나 수련이나 어떤 마음 공부 전통들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누구나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더 인문학적으로 다듬고 또 실천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논의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마음에 대한 인문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융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소입니다. 마음에 대한 동서양의 마음 담론을 주로 연구하는 사상분과, 심신통합적 치유 모델 제시와 마음 치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하는 치유분과, 그리고 생애 주기별 인성대화 및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또 그 프로그램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도야 분야들이 있고요. 이러한 마음인문학의 성과들을 전자문화지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분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2010년 12월 1일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8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고 저희가 진행하는 중에까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확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유아, 초등,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다양한 연령층이나 계층별로 마음 공부에 기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8회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난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8회째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로 깨어있는 마음, 의미와 실제라는 주제로 국내외 9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보사님을 뵙는 거 굉장히 희망했었고요. 서로 뵙고 정보사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보사님께서도 실제로 발표자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시는지를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또 공부계에서 공부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때, 동할 때와 정할 때, 일 있을 때와 일 없을 때에 각각의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의 분별을 놓고 본래의 본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데 또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는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아서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또 해야 될 일은 잊지 않고 반드시 실행해 나아가는 실천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이런 동과 정이 아우르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부법을 우리는 무시선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었고요. 참여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서로 좋아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를 깨어있는 마음, 의미와 실제라는 주제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깨어있음에 대한 의미는 깨달음과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는 깨달음의 의미나 상태 정도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깨어있음,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로 깨달음 얻었다 할지라도 깨달음 얻은 이후에 그 깨달음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가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깨달음을 전후해서 이런 깨달음이 깨어있음의 의미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저희들은 일상의 경계에서 경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일상의 경계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깨어있는 마음의 일상적인 적용이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었습니다. 마음인문학연구소는 마음학교, 심심풀이, 마음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시켜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마음인문학연구소가 연구하고 개발할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원래 10년 프로젝트로 계획했던 내용들은 차근차근 이제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해마다 2회 정도의 국내 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에도 국제학술대회를 깨어있는 생활, 깨어있는 삶과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취의적 환경에 대한 논의들을 올 가을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1년 후에는 현대 문명 속에서의 마음인문학의 역할, 방향, 10년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는 아마 큰 국제학술대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음지도사 과정으로 마음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학교가 체계적으로 잘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문 후속 세대로서 마음치유에 관련된 학과하고 지금 현재 대학원 운영 같은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후속 세대를 지역수 양성할 것인가라는 계획, 또 기왕 연구 성과들이 마음 전자문화지도를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더 많은 분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등 저희들이 세워놓은 계획들이 적지 않고 또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작업이 향후에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일상의 경계에서 깨어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음 활용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현대인들의 마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세계인들을 위한 마음 공부 방법을 개발해가는 기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